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한 그런 결과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분석가들은 0.25%포인트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0.5%포인트 인하하면 증시에서 좀 안 좋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한국 관련 지표는 뭐 소폭 올랐습니다. 우리가 뭐 휴장이라서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뭐 약간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재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부터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할 거냐, 뭐 증시에 유동성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거냐, 아니면 엔화 강세를 또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 그 사이에 나오게 될 뭐 노동 고용시장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 이런 거 가지고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 거기에 따른 외환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3대 지수는 다 올랐는데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덜 올라간 이유는 알파벳하고 테슬라가 각각 2, 3% 정도씩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 뭐 전반적으로는 어제 PPI가 나오면서 시장에 한 차례 반영이 된 상태라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아닌 다음에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에 이은 소비자 물가지수 가지고 한 번 더 반응하기는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은 괜찮았네, 이 정도로 반응했다라고 봐야 되고, 특징적인 건 중소형 지수가 하락했거든요. 그동안에 뭐 러셀 2000 지수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고 빅테크 쪽으로는 좀 약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또 반대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고, 뭐 찰스 슈왑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습니다. 뭐 IT도 올라가고 에너지도 올라가고, 상승한 업종이 더 많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소폭이긴 하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관심 있었던 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뭐 결과 숫자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내려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살짝 전월비가 올라가긴 했지만 지난달이 워낙 튀게 낮았기 때문에 기본의 어떤 추세를 본다라면 그냥 낮아지는 추세 자체는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다만 어쨌든 물가가 플러스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역시 주거비.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90%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향후에 내려갈 것 같다. 지금 주거 비용이 5.1% 정도, 그러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다른 물가 지표 떨어지는 속도보다 상당히 더디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도 보면 이미 뭐 실시간 임대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진로우 임대료라고 해서 이게 이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임대 지수거든요. 근데 이걸 감안해 볼 때 이후에는 결국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뭐 지금 물가 지표상으로는 금리를 내리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물가는 이제는 관심권에서는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나? 우려 요인에서는 좀 내려놔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연준은 PC를 더 중요하게 보잖아요. 근데 PC에서는 그나마도 주거 비용 비중이 더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90% 정도가 물가 끌어올리는 비중의 90%는 주거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PC는 비중이 훨씬 더 작거든요. 그래서 PC 지표는 좀 더 이거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련된 코멘트를 좀 보면, 야데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이미 끝난 걸로 보인다. 그 연말에 수치가 2%,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2% 도달하면 저거는 연준의 목표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거비가 어차피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더 낮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 2% 도달하는 과정에서 뭐 주식시장의 어떤 뭐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 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 에버코어에서는 이제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집중할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9월 인하에 대한 어떤 문제는 사라졌고, 그런데 0.5%포인트 인하는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중요한 메시지인데, 뭐냐면 시장에서 오늘 환호하지 않았던 건 9월에 금리를 내릴 건데 0.5를 내리고, 그 0.5를 내리는 시나리오가 물가가 잘 잡혀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가 잘 잡혀서 확 내리면 증시에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어저께 올라갔으니 뭐 오늘 추가로 올라갈 건 아닌 것 같아,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닉 티미라우스 기자는 이제는 0.25냐 0.5냐 선택만 남았고, 0.5를 인하하려면 노동 악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노동이 확 나빠져서 0.5를 내려버리면 그건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아예 그냥 9월에 0.25 쪽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지표 보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거의 제자리, 뭐 큰 변화 없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너무 떨어지면 또 이제 엔화가 강세라는 의미가 돼서 좀 조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미국의 지표는 거의 제자리였고, 변동성 지수가 되게 많이 떨어져서 65를 넘어갔던 그런 데이터가 지금 16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더 난 거잖아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20 정도 가면 이제 과매도, 그다음에 10으로 가면 과매수. 근데 정확하게 12 정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딱 중간 정도 되는 위치로 내려왔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최근에 주식시장의 어떤 변동성에는 엔캐리를 조장한 좀 파생 시장의 어떤 장난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게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종목은 구글이 오늘 2.3%, 장중에는 더 많이 빠졌다가 157달러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이제 낙폭을 줄인 건데, 그 미국 당국에서 이거 반독점 위반했다, 그래서 이제 기업 분할 추진한다. 근데 이제 분할하는 게 뭘 쪼개냐면 크롭하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이런 사업부를 쪼개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4% 정도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만회했는데, 그나마 좀 줄였는데, 줄이게 된 이유는 이게 이제 어차피 항소할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리고 웨트풋이 이런 데서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합의할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정보를 경쟁사와 공유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강제 분할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일주일 전부터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뭐 새삼스럽게 놀랄 만한 뉴스는 아니라서 뭐 충격적인 하락이 막 폭락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3% 정도 올라가면서 100달러 회복. 예, 이게 155달러까지 갔던 종목인데 100달러까지 어쨌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찰스 슈왑, 이제 미국 증권사죠. 이게 4.6% 정도 실적 기반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UBS가 또 유럽에서는 또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금융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좀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점 대비 주요 종목 상승률 보면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긴 해요. 한 30%.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다음 뭐 메타, 일본 증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요 금융 데이터 또는 종목들별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코인, 메타, 일본 증시 뭐 이런 순서로 주가 회복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이게 주가가 저만큼 올라간 게 아니라 빠진 걸 만회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된 거라서, 아직도 근데 피크대임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뚜렷한 어떤 이슈 없이, 그러니까 엔캐리 가지고 이런 어떤 일적인 수급 문제로 저렇게까지 빠지는 건 되게 특이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에는 아직까지는 제자리는 못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시장을 좀 정리해서 보면, 사실 저는 이번 주에 PPI나 CPI보다 소매 판매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저런 어떤 소비 관련된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뭐 제가 오후 방송에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다음 오늘 오스틴 글수비가 이제 고용 시장에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물가를 한마디로 잡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고용은 역시 이거는 이제 경기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메가캡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의미는 있어요. 이게 반은 나쁜 거, 반은 괜찮은 건데, 이제 좀 안 좋은 쪽, 조심스러운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광범위한 자금이 유입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다 끌어올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들어온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그나마 들어온 유동성이 사실 돈이 제법 들어오긴 했거든요, 최근에. 근데 그 돈이 대부분 다 낙폭이 컸던, 이미 한 차례 올라갔었던 중성주 쪽보다는 메가캡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긍부정 요인이 섞여 있긴 하지만, 뭐 하여튼 어쨌든 증시만 올라가면 그게 이제 다행스러운 대목이라서 뭐 나쁘게 해석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은 외국인들이, 어제 이제 주식 매수 들어왔죠. 다행히 매수가 좀 늘어났고 8월 들어서 두 번째로 큰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일 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일단 물가 지표는 잘 나왔고 저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론이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좀 보면, 최근에 어느 전망을 봐도 일부 분석가들의 주장을 제외하고 데이터로 표기되는 것상으로는, 그러니까 경기 침체 정의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 경기 침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로 해석할 만한 실제 데이터가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분석가들이 침체될 거야 막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있지만, 그래서 IMF 자료 기반으로 보는 올해 미국의 성장률 2.6%, 내년도는 1.9%. 그러니까 성장 둔화는 예상이 되죠. 그렇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둔화가 된다라는 건 기업들의 실적 기회가 일부에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미국 증시장도 역시 차별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성장이 둔화되면 과연 저게 중성주를 선택하는 게 맞냐? 둔화할 때 강한 건 역시 또 빅테크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업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변수는 모르겠는데, 침체 쪽은 되게 오버했나 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또 뭐 최근에 보면 뭐 데이터만 가지고 자꾸 휘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몇몇 고용 데이터, 뭐 소비 데이터 이런 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가지고 또 갑자기 시장이 워낙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불러올 수도 있어서 그런 흐름들은 또 조심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